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할 거고, 평행이동 기호. 자, 평행이동 기호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죠. 이게 x, y라는 점이 있으면 얘를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해 주세요를 기호로는 이렇게 많이 쓰지. 자, 기호로는 우리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고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죠. 그럼 이게 그냥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x, y라는 점을 평행 이동을 얼만큼 시켜달라는 얘기냐면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 시켜달라는 얘기. 자, 제가 점의 평행 이동은 뭐 굳이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얘만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평행 이동이 뭐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어떤 점을 평행 이동을 시키는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7만큼 평행 이동 해달라는 얘기죠. 이거 못 하시는 분은 아마 여기 없을 거야. 해보기만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자, 그럼 10, x좌표 10은 어디로 가겠니? 8, y좌표 3은 10으로 가겠지. 뭐 이 정도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통째로 생략. 자, 이거 뭐 좌표축에 나타낸 거고 저는 그대로 이거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없습니다. 프린트에는 없는데 제가 예의상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 자, 그냥 칠판만 보시면 될 것 같아. 3,-4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다. 자, 얘는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x축 방향으로 a만큼이면 x좌표는 이렇게 되겠고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평행 이동을 완료한 점인데 이 완료한 점이 마이너스 2,0이래요. 그냥 방정식 풀어내시면 되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스몰 a 마이너스 5고 얘가 빵 나오면 되니까 b는 4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없어. 그냥 생략했어. 이건 너무 쉬워서 뭐 여러분들이 틀릴 리가 없을 테니. 자,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 자, 도형의 평행이동은 여러분들 우리의 직관이랑은 좀 달랐던 거 기억나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a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a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현재 교육과정은 자치를 엄밀하게 배우는 굉장히 복잡하게 배우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직관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해볼게. 자, y는 x제곱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도형이 되겠지. 0,0이 꼭지점이 도형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로.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점은 아마도 꼭지점이겠지. 꼭지점. 그러면 얘를 x축 방향으로 만큼 평행 이동시킨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맞죠? 자,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될 텐데 그러면 이 함수식은 2차 함계수는 똑같아야 되고 x 플러스 1의 제곱이겠어? 마이너스 1의 제곱이겠어?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큰 의구심은 가지지 않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하면 원래 x자리에 x 플러스 1이 아니라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 그 반대로 대입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y축 방향도 마찬가지겠고 됐습니까? 저는 여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그냥 연습하는 거 위주로만 볼게. 여기를 길게 떠들어 봐야 자, 숙제를 줄여준다는 생각으로 기본적인 문제들 한번 보자. 점이냐 도형이냐만 먼저 주의를 잘 해주시면 되겠죠. 자, 2,1을 마이너스 3,4로 옮긴다. 자, 그럼 얘는 x축 양의 방향으로 2가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y축 방향으로는 1이 4가 됐으니까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3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원래 중심이 얼마지 지금?
우리 반지름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죠. 중심은 0,-1이겠지? 그치? 원래 중심이 0,-1인데 원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점이 중심이고 중심만 관찰해 볼게요. 이런 평행 이동에 의하여 x좌표는 -5 하면 되고 y좌표는 3 더하면 되니까 1로 가겠지? 뭐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도 행신고. 옛날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형을 좀 평행이동을 해볼게. 자, 다음 직선을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다.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원래 y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 y-k. 도형은 부호 반대다. 이 정도만 깔끔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y자리에 y-k. 이게 평행이동을 마친 직선입니다. 직선인데 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원에 어디 통과한다는 얘기? 중심. 그럼 난 중심만 구하면 되겠네. 중심은 암산으로 구할 수 있죠. 얘랑 얘를 보면 중심의 x좌표는 3이고 얘랑 얘를 보면 중심의 y좌표는 -5지. 즉 이 직선이 3,-5 지나면 되는 거죠. 3. 자, k는 -5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도 뭐 별로 안 어렵지 않을까. 이거 한번 풀어보자. 364번 한번 풀어보세요. 김포 하성고 문제. 363. 이거 어차피 과제니까. 자, x, y를 다음으로 이동시킨 평행 이동에 의하여, 즉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죠. 이 용어의 약속 자체가. 근데 얘는 점이 아니라 도형입니다. 얘를 이동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어야 되겠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야겠죠. 도형의 평행 이동이니까 반대로 여기 직선의 자리에. 그럼 y 자리에 y 마이너스 4. 자,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동시켰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x축 위에 한 점의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림 상태를 한번 볼게. 그림을 얘는 그릴 수가 있지. 마이너스 x 플러스 4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지금. 분명히 얘랑 만나기는 만나는데 x축이 위에 한 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은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힌트를 뭘 두 개 알려주는 거지? 기울기가 일단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와야겠지? 얘랑 수직으로 만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나와야 되겠고 얘랑 같은 x축 위에 점 지나야 됩니다. 4,0 지나면 되죠. 자, 기울기가 1이 나와야 되니까 스몰 a는 바로 1이라고 구할 수 있고 스몰 a가 1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4니까 6이고 얘가 4,0 지나면 되지. 자, 이렇게 a, b 값 구할 수 있죠. 다 깔끔하게 구했습니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수하신 분은 반성. 하나만 더 원이랑 짬뽕해서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366도 한번 풀어보세요. 366번. 자, 366번. 다음 원을 x축 방향으로 -1 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원. 원을 아무리 평행 이동해도 여전히 모양은 원이죠. 자, x축 방향으로 -1이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 집어넣어야 되겠고 y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먼저 선택. 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낼 거냐 아니면 대략의 그림만 그릴 거냐. 결국
문제를 읽어봤을 때 선분 AB는 현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니까 좌표축에 정확하게 나타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원만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중심은 마이너스 1,3이겠지.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이니까 뭐 얘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쪽에서 만나는지 이쪽에서 만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리셔도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렸다. 여기서 직접 연립해서 구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건 안 돼. 직접 연립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연립하라는 문제는 아니고 보조선 이거 반지름이니까 2. 자, 직선의 수선 그으면 자동으로 수직 2등분 이런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걸 현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니까. 자, 그럼 저는 원의 중심 마이너스 1,3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볼게요. 루트 5분의 자 마이너스 1 여기 3 여기 집어넣고 다 내려쓰고 자 뭐 이렇게 되겠지. 루트 5분의 4 나오겠죠. 루트 5분의 4입니다. 자, 이 그림상 어디가 루트 5분의 4냐면 여기가 루트 5분의 4라고 구한 거죠. 그럼 내가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현의 길이의 절반을 먼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하셔야 될 것 같아. 루트 빗변 길이 제곱 빼기 이거 제곱. 자, 이렇게 되죠. 4가 5분의 20이니까 5분의 4 되겠고 그놈 바깥으로 나오면 루트 5분의 2가 되겠고 유리화하시면 5분의 2 루트 5지. 자, 5분의 2 루트 5는 제가 구하고자 하는 현의 길이의 절반 구한 거고 곱하기 2 하셔야겠죠. 5분의 4 루트 5 구하시면 되겠고 4번 오케이. 이 혹시 연립하셔서 점을 직접 구하려고 하신 분은 잘못됐어. 계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구하라는 문제가 애초에 아니겠고 자, 대칭이동. 대칭이동도 당신들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X축에 대한 대칭이동. 머릿속에 그냥 이 그림만 있으면 되죠. 얘는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습니다. 대칭이동은. 어떤 1사분면이의 가장 편안한 점을 생각하시고 X축 대칭이동이면 이게 1로 가야 되지. 이게 1로 가야 됩니다.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X좌표는 그대로 Y좌표 자리에 부호반대. Y축 대칭이동은 이 점이 1로 가야 되죠. X좌표 부호만 반대로 가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동은 이 점이 1로 가야 되니까 X좌표도 부호 반대, Y좌표도 부호 반대입니다. 맞지?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동이면 XY 자리 바꾼다. 다 기억나죠? 자, 다섯 번째는 뭐 완벽히 숙지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알고 있으시면 좋은 정도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여기 4번까지가 기본적인 대칭이동이에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어디로 가니?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지?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 점이 여기 어딘가로 가야 되죠? 맞습니까? 자, 여기 어딘가로 가려면 어떤 특징이 있을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요런 그림 상태예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 그린 거야. Y는 X는 이렇게 그려지겠고 그럼 얘를 만약에 원점 대칭 이동한다면 이렇게 가겠죠, 지금. 맞지?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가겠고 다시 얘를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면 내가 원하는 이 점 나오겠지. 이렇게 되겠죠. 저는 5번까지는 뭐 외우시면 좋긴 한데 이거 외워서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 공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림을 그려보셔도 상관없고 사실 여러분들 시험에서 현재 많이 출제하는 내용은 이 그림 자체를 그려보고 이런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꼭 5번을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4번까지는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5번은 그때그때 생각하셔도 큰 상관없다라는 거고, 여기는 제가 뭐 성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직선이랑 원이 다 돼 있다라고 하면 걔를 조금씩 움직여보는 단원이니까 제가 생략할 부분은 그대로 생략하고 과제로 넘겨드릴게. 자, 그래도 예의상 한 문제 정도는 볼게요. 눈 곱고. 야, 진짜 개쉽다.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원을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중심을 a, b라고 하자. 자, 원래 중심이 1,-4였는데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면 중심은 1로 가는 게 자명하지. 그럼 a 빼기 b 하면 그냥 뭐 마이너스 5겠죠. 이건 뭐 정말 컨디션이 좋지 않는 이상 뭐 틀릴래야 틀리기가 더 어려운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성사고 문제 정도 하나는 볼게요. 372번. 자, a,3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하고 b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하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5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들을 모두 곱하여라.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를 제가 한번 볼게. 자,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보조선으로서 y는 x 한번 그려볼게. 자, 라지 a가 a,3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겠고 3보다 큰지 작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을 봤더니 a 값들을 모두 곱한다라고 했으니까 a 값이 여러 개 나오나 봐. 그럼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그림을 그려주시오. 저는 a가 여기 어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양수이고 3보다는 작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 이게 여기 있든 뭐 여기 있든 일단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그림상 b는 여기 있겠지? 좌표로 표현하면 3,a가 되겠고, 그 다음에 b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하자. 자, 그림상 자 대칭 이동 했으니까 제가 표시해 볼게. 대칭 이동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 b점을 원점 대칭 이동 이렇게.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하자. 자, 그럼 얘를 원점 대칭 이동했으니까 x좌표 부호 반대로 y좌표도 부호 반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삼각형이 이렇게 작성이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을 이어보면,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5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얘는 직각 삼각형이 나와야겠죠. 직각 삼각형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대칭을 표시하면서 얘랑 얘랑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고, 원점 대칭 이동이니까 얘랑 얘랑의 중점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중점끼리 이었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하여 얘랑 얘랑은 평행한 게 맞겠지? 맞습니까? 얘랑 얘랑 평행한 게 맞고, 식으로 구해보셔도 얘랑 얘 두 점 있는 기울기 1 나오는 거 맞습니다. 아무튼 넓이가 5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넓이가 5면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까? 얘를 먼저 구해보셔야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트 직각삼각형이야? 자, 2에서 a 빼고 제곱 더하기 2에서 a 빼고 제곱. 그러면 a-3의 제곱이나 3-a 제곱이나 똑같지. 결국은 제곱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쓸게. 맞죠? a-3의 제곱 두 번 더했으니까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a-3의 제곱은 그놈 바깥으로 나오면 절대값 씌워서 나와야 되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 자, 이 길이는 루트 2에서 a 빼고 제곱 a 플러스 3의 제곱 2에서 a 빼고 제곱 a 플러스 3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5라고 그랬으니까 넓이는 이제 둘이 갖다 곱하고, 둘이 갖다 곱하시면 루트 2 루트 2 곱했으니까 2가 되겠고,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할 텐데 걔가 5 나오면 되죠. 이렇게 없어지겠고. 자, 얘는 그냥 절대값 한 방에 쓰고 이렇게 쓰는 게 더 이쁠 것 같아. 그지? 네. 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9가 5가 돼도 되고요. a제곱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5가 돼도 되겠죠? 자,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지? 그럼 여기서 a는 2개 나오지? 여기서 2개 나오고 이 모든 a 값을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다 곱하면 전체 부호 양수 나올 거고 여기 a 값 곱하면 마이너스 14고 a 값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니까 4랑 14 곱하면 되겠네요. 56 나오죠. 5번. 됐음? 자, 뭐 이 정도 구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의 점 Pn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해서 n번째 점을 Pn이라고 불렀고 x좌표를 xn, y좌표를 yn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x좌표보다 y좌표가 크면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라고 했고 그게 그 다음 점 Pn 플러스 1이 되겠고 x좌표가 y좌표보다 같거나 크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그 다음 점 Pn의 다음 점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x좌표가 크냐 y좌표가 크냐 기준을 잡으려면 x좌표랑 y좌표랑 같게 나오는 건 어느 직선 위의 점이지? y는 x 위의 점이면 다 x좌표랑 y좌표랑 크기가 같겠죠. 그럼 보조선을 이렇게 먼저 그리셔야 될 것 같아. y는 x 위에 있는 모든 점은 x좌표, y좌표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시행을 진짜 50번을 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규칙이 있을 거예요. 도중에. 먼저 P1의 좌표는 0,1이라고 했어. 어떻게 여기가 0,1임?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점은 x좌표가 크니 y좌표가 크니? y좌표가 크지? y좌표가 크면 뭐 하래요? y는 x에 관하여 대칭.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이 1로 가겠죠? 그 점이 이 다음 점 Pn의 다음 점 Pn 플러스 1이니까 이게 P2가 될 겁니다. P2는 그럼 1,0이 되겠죠? 그럼 열로 옮겼어. 옮겼더니 이 점은 x좌표가 더 크죠? x좌표가 더 크면 뭐 하래? x좌표가 y좌표보다 같거나 크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이 다음 점이다. 그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정확히 2위로 갈 거예요. 이게 P3이 되겠고 1,1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 이 점을 봤더니 여전히 x좌표, y좌표를 봤을 때 x좌표가 y좌표보다 같거나 큰 거 맞지? 같으니까. 같으면 또 y축 방향으로 1만큼 밀어 올린 게 이 다음 점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P4가 되겠네. 지금 움직이는 순서를 제가 화살표로 체크해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지. 아직 규칙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럼 P4는 y좌표가 더 크죠? y좌표가 더 크면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이 다음 점이니까 얘가 1로 갈 거야. 그치? P5는 2,1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갔네요. 그 다음에 P5를 봤을 때는 x좌표가 더 크니까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점. 다시 여기 어딘가 점이 P6이 될 거고 그럼 이제 화살표만 제가 그을게. 그 다음 이 점은 x좌표, y좌표 같으니까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게 이 다음 점. 그 다음에는 얘는 y좌표가 더 크니까 y는 x에 관하여 평행 이동한 게 그 다음 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까? 지금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y는 x 위에 있는 점의 특징들은 p3, p6, 자, 이게 p8이고 이 다음은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여기가 p9가 되겠고, 그럼 y는 x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요 아래 써 있는 숫자가 몇의 배수 나옵니까? 3의 배수가 나올 거예요. 3의 배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써 있는 애들 한번 볼까? 아래쪽에 써 있는 애들을 보면 2, 5, 8 이런 식으로 변하고, 이 y는 x 위쪽에 써 있는 애들을 보면 1, 4, 7 이렇게 변하지. 즉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의 배수면 y는 x 위에 있다는 얘기고, 여기 써 있는 숫자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애들은 이 아래쪽에 써 있다는 얘기고, 여기 써 있는 숫자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애들은 위쪽에 써 있다는 얘기죠. 그럼 50번째. 50은 3으로 나누면 몇 번 되니? 나머지 2지. 나머지 2입니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면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어딘가. 저 멀리 이렇게 50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얘만 한번 규칙을 찾아볼게요. P2는 1,0이었고 P5는 2,1이었고 아까 P8은 이게 P8이죠. 몇 콤마 몇이니? 3, 이런 느낌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대수 시간에 잘 배우신 분은 더 편할 거고, 수열 시간에 여기를 예상을 해내셔야 됩니다. 예상을 해내셔야 되는데 2, 5, 8 나가는 애는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이뻐요? 3K-1이라고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여기 써 있는 애는. 그리고 K는 자연수 스타트하면 되지. 그러면 K가 1일 때 2 나오고 2일 때 5 나오고 3일 때 8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이 좌표를 제가 K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점 1, 2, 3 나가니까 여기는 K이고 빵 1, 2 나가니까 여기는 K-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 정도 규칙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풀라고 나온 거고, 화수고에서는. 자, 근데 50번째를 물어봤으니까 얘가 50이 될 때 K값을 찾으셔야 돼. 얘가 50이 될 때 K값은 얼마? 17이지. 17,16입니다. 그러면 50번째 X좌표, 이게 X50이고 Y50이니까 170에 16도 하면 되겠네요. 186, 4번 나오지. 이거는 원래는 모의고사 문제였고 학교 시험에도 종종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378번도 얘도 원래는 모의고사의 문제고 능공고에도 출제를 했고 요 근래에도 여러분들 시험 대비 교재 보면 또 있을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원이 하나 주어졌고 2,2가 중심입니다. 제가 여기 어딘가 중심을 찍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도형을 각각 O1 직선 L1이라고 하자. 빗금친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아무튼 이 도형을 이렇게 X축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럼 빗금친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이쁜지 판단을 해보셔야 될 텐데, 먼저는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x-1이 이렇게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 어느 정도 지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는 게 첫 번째 일일 것 같아. 혹은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딱 얼마일까? 수선의 발 내리면 x좌표는 2죠. y좌표는 1입니다. 맞지? 근데 얘 2,1 지나 안 지나? 지나지?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점은 얼마일까라고 봤더니, 그러니까 직선과 별개로 원의 중심이 2,2인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이 점이랑 이렇게 이 점을 한번 구해볼게. 근데 얘는 2,1이 되겠고 얘는 3,2가 되겠죠. 근데 3,2도 얘가 지나는 게 맞지? 정확히 직선이 여기 통과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통과한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x축, y축에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하게 이 두 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상태란 얘기지. 이 상태의 임을 먼저 읽어내시고 아마도 이 상태일 거고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거냐? 그냥 이 넓이에서 이 부채꼴 넓이 하나 빼고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어요? 2 하면 되죠. 이거 x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아래쪽 넓이는 똑같을 거야.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시고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니까 1이고 2니까 2 나오죠. 2.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 4분의 1의 넓이 자, 4분의 1의 넓이는 원래 넓이가 지금 반지름 1이니까 파인데 그놈의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x축 위쪽 부분의 넓이고 아래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2 곱하면 되겠지. 4-2분의 파이. 됐습니까? 굳이 뭐 대칭이동이고 뭐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넓이만 구하면 되는 문제니까. 자, 그 다음은 380번은 여러분들 센에서도 풀어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 자, 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입니다. 근데 x가 음수, y가 음수인 부분과 이 부분을 각각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하라고 했어요. 자,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길 중심으로 제가 원을 그릴 거야. 원을 그릴 텐데 지금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2야. 루트 2니까 정확히 어디 지나겠니? 원점을 지난다 라는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루트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그럼 여기를 지나고 원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맞죠? 뭐 여기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도 자동으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이니까. 근데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x가 음수인 부분, y가 음수인 부분이니까 이쪽만 그리겠다는 얘기지. 맞죠? 이쪽 부분을 그린 후에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하면 이렇게 뭐 네잎클로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거 y축, x축, 원점 대칭 이동했으니까. 그럼 이 모든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네잎클로바 모양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이 한 조각의 넓이 구하고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애초에 주어진 한 조각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요 도형을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한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도형의 넓이만 깔끔하게 구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좋겠네. 나누면 이쪽은 반원이지. 반원의 넓이 구할 수 있지. 지금 원래 원의 반지름이 루트이니까 원의 넓이가 2파인데 반원이니까 이건 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의 넓이 자, 이 길이의 입장에서 2고 2니까 이 놈의 넓이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죠. 2 나오겠지. 2.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네잎클로버의 하나 이파리 모양이 파이 플러스 2만큼이 되겠고 이거 4 갖다 곱하면 4조각 넓이 나오겠죠. 4파이 플러스 8 나오겠네. 할 수 있겠지? 일단 원점 지난다라는 걸 좀 빠르게 읽어내셔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제가 시험 대비 교재 지금 다 나눠드렸으니까 지금 먼저 푸실 분들은 최대한 빨리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아마 첫 번째 과제가 200번까지 홀수번 정도 나갈 겁니다. 200번 정도까지.
이번 주는 뭐 지금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랑 같이 과제를 나갈 테니까 조금 적게 나가는 거고, 그 문항수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에 저랑 수업 시간에 해결하는 것까지 합해서 200문제 정도씩은 풀어야겠죠. 백양은 그리고 특별히 시험도 빠르고. 자, 일단 하던 건 마저 하고 이제 노멀한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끝났습니다. 그냥 노멀한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끝났고, 여러분들 프린트의 91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특별한 직선 x는 a, y는 b에 대한 대칭이동, 혹은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이동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 칠판을 보지 말고 프린트에 보면 식은 나왔는데 저는 외워주시기를 당부하진 않아요. 외우기를 당부하진 않고, 여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x축, y축, y는 x 원점을 제외한 나머지 직선이나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과정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과정 자체를 통째로 이해하는 게 좋은 거지 이 식만 때려 외운다고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그 과정만 몇 번 보여드리고, 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 저는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림을 한번 대충 그려봐. 자, 2x-1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죠. 자, 5,3이면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얘를 이런 특별한 직선에 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이 직선은 지금 y는 x나 x축, y축 같은 직선이 아니지, 그림에 표시해보면 요 점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 점. 이 점을 제가 편의상 P라고 합시다. 그럼 이 직선에 관하여 대칭이동하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기호를 표시할 수 있어요. 맞지? P점의 좌표 구하면 돼. 자, 그럼 관계식이 두 개 나와야겠지. P점의 X좌표, Y좌표 구해야 되니까. 근데 관계식 두 개를 제 그림에서 얻어낼 수 있어. 수직 조건, 그 다음에는 이 길이 같아야 되니까 중점 조건. 뭐 A, B라고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과정대로 구해. 이미 외우신 분은 뭐 외운 대로 푸시고, 근데 저는 외우는 거 별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중점. 이 중점은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 중점이 대칭이동을 하면 이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저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저 관계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되겠네. 양변에 2 곱하시면 얘는 y 플러스 3 되겠고, 얘는 이거 약분되고 2x 플러스 10 마이너스 2 되겠고, 자, 이거 8 이렇게 되겠고, 맞지?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은 이 기울기 구하는 거야. 이놈의 기울기가 x-5분의 y-3이죠. 근데 얘가 기울기 얼마 나와야 됩니까? 수직으로 만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면 되지. 자, 그럼 x-5랑 플러스 1이랑 곱하고 마이너스 2랑 얘랑 곱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제가 관계식을 두 개를 구해냈으니 연립방정식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위의 식에 2를 곱하고 아래 식은 그대로 쓰고, 자, 그럼 x좌표 5분의 1 나오죠. x좌표 5분의 1 나오고 그대로 대입하시면 y좌표는 5분의 27 나올 거야. 이건 뭐 간단한 연립 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문제 없고, 얘는 그냥 이렇게 풀어. 차차차차차. 자, 그러면 참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행신고에서는 점을 대칭이동하여라 라고 했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원을 이 직선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라 라고 하면 원을 아무리 대칭 이동해도 반지름은 변화가 없죠. 이 원에 뭐만 대칭 이동하면 되겠어? 중심만 대칭 이동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좀 다릅니다. 2차 함수 여러분들 책에 385번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자, 여기 포물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포물선이랑 2차 함수랑 똑같은 표현이고 두 2차 함수는 선 대칭이 될 수도 있고 점 대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림 상태만 제가 보여드릴게. 이런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랑 2차 한계수가 동일하다. 자, 2차 한계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이 곡률이 똑같다는 얘기죠. 곡률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론 이 꼭지점이 여기 정확히 높이가 같을 수도 있지만 더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꼭지점의 y좌표가 같은 경우 말하는 거야. 같은 경우면 얘는 어떤 특정한 직선에 관하여 선 대칭 가능하겠죠. 선 대칭인 경우도 있다. 자, 그럼 이 직선의 특징은 뭘까? 여기 대칭축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y좌표가 같다라고 하면 이 정확히 가운데 선을 그으면 그 직선에 관하여 좌우 대칭이 되겠죠. 자, 그럼 2차 함수는 이렇게 선 대칭이 가능하고 점 대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때는 특징이 2차 한계수의 부호가 반대, 절대값이 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절대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점대칭입니다. 어떻게 점대칭이냐? 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점은 이렇게 꼭지점이겠지? 꼭지점인데 이 꼭지점에 중점이 있을 거야. 2차 한계수가 같고 2차 한계수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이렇게 뒤집으면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죠. 둘은 뒤집으면. 그럼 이쪽 한쪽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렇게 대응이 되는 점이 이 곡선에 위치합니다. 어느 점을 잡더라도.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점대칭인 상황이라고 하고 실제 그냥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어느 점에 관하여 대칭이냐라고 하면 어느 점에 관하여 대칭이겠니? 꼭지점에, 중점에 관하여 대칭이겠죠. 물론 이런 애들은 절대 점대칭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뚱뚱하고 하나는 홀쭉이면 이건 점대칭이 될 수가 없지. 2차 한계수의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같을 때만 점대칭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항상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385번 같은 표현이 나와 있다. 두 포물선이 어떤 특정한 점에 관하여 대칭이래.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2차 한계수의 절대값 1이고 위로 볼록이고 2차 한계수의 절대값 1입니다. 그럼 정확히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꼭지점만 찾으시면 돼. 자, 이거 꼭지점 x좌표 얼마야? 3이지. 굳이 표준형으로 정리할 필요 없죠. 이 정도 암산 될 겁니다. 그럼 3일 때 y값 이렇게 되겠고 얘는 꼭지점 x좌표가 얼마죠? 7이지. 그럼 7 집어넣으시면 자, 뭐 이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그럼 쟤네 둘이 꼭지점이고 요 그림처럼 꼭지점의 중점에 관하여 점대칭이니까 이 둘의 중점 찾으시면 돼요. 그냥 5,0이죠.
어떤 표현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물어볼 수 있는 도형은 1학년 때 1이랑 2차 함수밖에 없어요. 1이랑 2차 함수밖에 없어. 뭐 대단한 게 할 게 없잖아. 더 이상 다른 도형은 뭐 다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유리함수나 분수함수, 무리함수나 뒤쪽에서 보시면 되겠고. 자, 당신들의 센스를 한번 볼까? 394번. 394번 도전. 자, A는 0,3이고 뭐 3점 주어졌어요. 근데 어떤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자리에 X-A 이렇게 먼저 집어넣고 했고 이게 평행이동한 거.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Y축 대칭은 머릿속에 그림 하나만 떠올려 보시면 돼. 여기 있는 애가 일로 가야 되잖아. X좌표가 부호 반대로 가면 되죠.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모두 마친 직선은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를 반드시 지난대? A를 지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0,3 지나야 되죠. 지난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대. 그럼 점과 좌표 시간에 배웠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면 하는데 하나의 꼭지점을 지난대. A. 그럼 여길 지나고 어디를 지나야 이등분이 되겠니? BC에 중점 지나면 되지 않아요? 꼭지점을 지날 때는 넓이 이등분 구하는 게 쉬운 거라고 했죠.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중점 구할 수 있죠. 좌표 다 주어졌잖아. X좌표 2 마이너스 1 맞지? 그러면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한 직선이 0,3도 지나야 되고 2, 마이너스 1도 지나면 되지. 자, 0,3을 지나야 되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9가 3이 나와야 되겠고, 자, 이런 관계식 하나 나오겠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두 개 나왔지? 뭐 두 개 연립하시면 되는데 바로 위에서 AM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플러스 12가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2M이 마이너스 4니까 자, 스몰 m2 나오겠고 A는 마이너스 6 나오겠죠. 뭐 크게 하란 대로만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봉일 청구도 해보세요. 395번. 이것도 하라고 그러면 집에서 안 할 테니 대부분 맞추고. 자, 뭐 얘도 같이 보면 원이네요. 원을 아래 순서대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면 원이 X축에 접한다라고 했어요. 원이 X축에 접한다. 원이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이동을 했을 때 이런 상태나 이런 상태 아니야?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여차저차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했을 때, 그럼 이런 원의 특징은 뭐가 있니? 중심에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되지. 이게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 이놈의 절대값이 그냥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봤더니 저 원을 통째로 데리고 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중심과 반지름만 의미가 있으니 원래 원의 중심은 1,-3이죠.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다. 중심은 점이니까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고, 다시 얘를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X좌표, Y좌표, 중심의 X좌표, Y좌표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다. 그럼 X좌표만 부호 반대로 가면 되지. 맞죠? 그랬더니 X축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중심의 Y좌표입니다.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 4와 같으면 돼요. 자, 그럼 k 플러스 1은 플러스 4여도 되고 마이너스 4여도 됩니다. 하지만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k는 3. 3이고 제곱하면 9 나오겠네. 3번. 됐습니까? 풀만하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거